다음 코너 자세히 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그림책을 말하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오늘 그림책을 처음 봐서 자세히 뜯어볼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버스 여행님이 가장 추천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추천하는 장면이요? 네.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보자. 물론 우리가 이 놀이터 장면을 자세히 봤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책을 한 이유는 저희 반에 이제 원래 개별반, 그러니까 저희 특수반 가는 아이가 없었는데, 좀, 얘는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2학기 돼서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가면은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고, 뭐, 이렇게 또 애들이 좀 모르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어떻게 몰라요. 2시간씩 없는데 하루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요 책을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고요. 그래서 장면 다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만 전 마지막 장면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저 안경 벗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 앞에 정도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옛날 옛적에 태어났으면 장애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죠. 근데 안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거는 우리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불편하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들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또 장애가 되게 낯선 거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사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 만나기 어렵고, 또 아이들도 또 좀 글쎄 있기는 있지만 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많지 않죠. 네, 많지는 또 않은 것 같고, 네. 또 후천적인 장애들도 있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실제로는 장애인의 비율이 꽤 높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저도 사실 조카가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그런 네. 문제로. 그래서 없는 건 아닌데 또 그런 거를 우리가 만날 기회가 또 많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 우리 반에 있으면 또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맞아요. 잘 모르겠고, 저도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 한 사람은 그냥 작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셀리예요. 나는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를 가장 좋아해요. 폭풍우가 치는 여름이나 장작불에 구운 마시멜로도 좋아해요. 호기심은 나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자주 해요. 하지만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질문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장애인을 보면 그들이 무섭거나 불쌍하다고 느끼곤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장애인을 많이 보지 못하기도 했고, 책에서 그들의 얘기를 읽을 기회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졌고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사파가 들어가지만 좀 보기 어려운 것 같고 좀 낯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자와 이 책을 썼어요.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 책에 나오는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손쉽게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나는 엘리자와 친구가 되면서 엘리자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장애인도 종종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엘리자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줬지만 나는 또 다른 장애인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요즘 나는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이 환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면서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엘리자와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한다면 나는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는 카페를 찾아보아요. 엘리자는 내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준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을 우리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3학년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사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면 늘 아기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기 의자 없는 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망원동에를 갔는데 아기 의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없는 거야. 없고 그래서 너무 젊은이들의 거리. 네, 젊은이들의 거리가 둘째를 어린이들의 거리를 제 무릎에 앉혀서 네. 버둥거리는 애를 붙잡으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코로 드셨겠네요. 네, 밥이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아기 의자가 있으면 좀 편안히 그쵸. 먹었을 텐데 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이런 시각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분이 쓴 거여서 그런 걸 생각해봐 라고 그런 이야기를 또 던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읽어줬는데 사실 솔직히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를 것 같아요. 또 뭐랄까 계속 처음에 던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게 장애인을 보면 왜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장애인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왜 쌀쌀맞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인식부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장애인이 왜 불쌍하다고 생각할까를 더듬어 보면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너무 불편한 세상이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유니버셜 디자인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리 버스 여행님 반의 3학년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조차 짐작할 수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애 이해 교육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장애인을 표현할 때 이제 그림 같은 데서 표현할 때 휠체어를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이제 어떤 그 기자가 뉴스에서 장애인의 날 특집 기사 같은 데서 휠체어를 타고 시내를 다녀봤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보도블럭 올라가는 정도의 턱 있잖아요. 네. 다리를 별로 들어 올리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한 발로 그 경계면을 밟을 수 있을 정도의 경사도 바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기만 해도 바퀴가 어느 순간 걸려서 멈추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전동 휠체어도 많고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아까 안경을 비유했지만 또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변화보다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조금 편리해지는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인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공부방 활동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인권 교육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제 그 진행 선생님이 이제 애들 등에다가 모르게 이제 애들한테는 말을 해주지 않아요 다. 그래서 등에다가 종이를 하나씩 다 붙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의 등은 못 봐서 내가 이 사람의 등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둘러앉아 있으면서 이제 한 명씩 자기 등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얘의 등을 보고 이 아이한테 이제 한마디씩 말을 건네서 그 등에 자기 등에 붙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등에 붙은 단어들은 다 이런 소수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 아니면은 좀 사회에서 약간 어찌 보면은 좀 놀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되게 다양한 단어들을 붙여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몸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픈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쫙 붙여주고 또 어떤 단어도 있었냐면 뚱뚱한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붙여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단어들이 딱 나오면 다 같이 아이들이 너 되게 힘들겠다
딱 그 말. 너 다리가 네가 참 혼자 돌아다니기 힘들겠구나. 너 공부하기 힘들겠구나. 그럼 이제 아이들이 들으면서 너 공부하기 힘들겠구나. 너 뭐 앞이 잘 안 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추는 활동이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장애를 가진 그런 단어에서는 다들 아이들이 그냥 다 이런 반응이었고 반대로 또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뚱뚱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 돼지야?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도 우리가 되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같이 동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근데 또 뚱뚱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놀리는 시각으로 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다 같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의 그 장애도 너희가 불쌍하게 봐야 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도 다 알아서 잘 지내고 있다. 막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도 되게 몰랐던 시각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이 책에서도 보면은 다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뭐 자신의 일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충실히 활동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제 그림책에 있는 거를 잘 못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다들 밖에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만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또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 좀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결국에 장애인들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 이종사촌 동생도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걔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 들으니까 말을 그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걔는 이제 따로 이제 다른 이제 특수교육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나서 방과 후에는 따로 특수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그 입모양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해서 걔는 거의 말이 일반인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이제 그쪽에서 막 교직이수도 하고 이제 특수교육과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어찌 보면은 그래도 집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못 배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지를 못하고 결국에 언어를 이제 아예 배우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장애가 있어서 교육받기가 힘들 때 그거를 나라에서 많이 좀 전폭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은 복불복이구나. 결국에는 장애에서도 빈부격차가 또 생기는 게 더 심하잖아요. 일반인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결국에 환경을 바꾼다는 게 되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전혀 어둡지 중요한 않습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파견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몽골 파견한 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특수교육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몽골에는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아예 꽁꽁 싸매고 안 내보낸대요. 그거를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는 아직 특수교육이 발전을 거의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저는 사실 많이 발전을 한 상태고 지원도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교육을 좀 배우고 도입을 하고자 이제 그때 파견을 뭐 여러 나라를 되게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 특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파견된 나라가 몽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보면서 빨리 여기도 그런 교육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막 꽁꽁 싸매고 막 부끄럽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내보내서 없는 거지 사실 그 장애 비율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그때
굉장히 특수교육 선생님들 이제 그 학교마다 가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돌아오셨다는 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엄청 나네요. 이 얘기를 보면서 네. 딴 길로 샜으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학교 물리적인 인프라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그런 특수학교에 가려고 하면 줄을 서야 돼요. 맞아요. 네. 떨어진대요. 그거 못 간대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학교 만들려고 하면 못하게 중증 많아요. 장애인이 맞아요. 아니고서는 입학 자체도 안 맞아요. 되고요. 그러고 학교 특수 세우지 못하게. 교사 자체도 안 뽑아요. 음. 네,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 자체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생각해 보면 왜 안 할까? 그 사람들도 분명 요구가 있을 텐데 왜 안 할까? 근데 우리가 세상이 되게 치사한데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요구나 목소리는 되게 크게 반영이 되고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요구나 목소리에 관심을 갖거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씁쓸하네요. 무거워지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지고 있군요. 네,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왼쪽은 그 장애가 있으신 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또 많이 없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중간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는 자신이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커다란 희망이 될 거예요. 또한 비장애인 어린이가 책, 영화, 장난감, 게임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셀리와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예요. 책에서 보셨겠지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맞이하는 수많은 장벽이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들면 모든 건물에는 계단이 있는 것처럼 경사로도 있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수화 통역사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에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이미지를 묘사해주는 음성 해설이 제공되어야 해요. 네, 이거 보면서 우리 시위할 때 얘도 이런 수화 제공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떤 이들은 장애인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어떻게 불러야 할까 망설여질 땐 그냥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아기가 없다면 궁금해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워가는 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태도를 우리 애들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교육 그 자료를 이번에 줬는데 이번에 괜찮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 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유튜버예요. 유튜버인데 이제 자기 경험에 그런 재난안전교육 하는데 재난안전교육 하면은 그 엘리베이터 못 타잖아요. 네. 갇히니까. 그래서 너는 교실에 있어 라고 나름 이제 배려를 해준 건데 이거는 배려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담임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좀 대피하는 걸로 하게 됐다. 근데 그래서 애들하고 이거 보고 얘기 나누고 이런 장애인 유튜버를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굴러라 뭐였지? 하여튼 네, 있었고 땡땡님 있었고 네 뭐 여러 유튜버들 애들이 생각보다 그런 걸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서 애들이 생각보다는 또 그냥 그런 것도 우리보다 어쩌면 평균이 적을지도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배려해 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보다는 물어보는 거 네. 아기가 없다면 질문하는 괜찮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고 아이들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초반에 그 비장애인 어린이가 책, 영화, 장난감, 게임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모습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우리 연령대를 생각을 하면 사실 교과서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나오죠. 저희 다닐 때 교과서는 그냥 딱 철수와 영희 같은 딱 그렇게만 나왔는데 지금은
다문화 아이들 많이 나오고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는 지금도 사실 볼 때마다 교과서 많이 변했어 약간 이 생각 하거든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인 엘리자 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업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교과서 검정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 게 꼭 어느 네, 정도 네, 네. 포함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해야 된다고 네, 반드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네네네.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그런 아이들이 등장해야 돼요. 적절한 비율로. 네. 어색하지 않게. 그렇죠. 네. 업자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을이면 보고서를 쓰는 업자. 오늘 나 너무 불쌍하다. 오늘 업자 컨셉이신가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사놓고 못 읽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말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의 카피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편협해지고 너그럽지 않은 덜 너그러운 사람과 편협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덜 너그러운 그게 카피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별이 되게 많은 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아기 의자. 네. 아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고. 그리고 요즘에 뭐 공익 광고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고령자들 키오스크 같은 거 못 써가지고 이제 주문도 못 하고 영화도 못 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차별이고 소외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마 그 책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너무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돼. 우리는 배려하는 뭐 분위기가 됐든 이해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이 바깥에서 의외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 넓게 봐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가 계속 변해가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애들이 몇 년 전에는 약간 애들이 쓰는 약간 나쁜 비하하는 말 중에 애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워낙 이제 학교에서도 막 교육을 하고 해서 애들이 그 단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옛날보다. 근데 이제 대신에 장애인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를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다른 거를 비하한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또 다른 타겟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어떤 애들이든 어른이든 뭔가 좀 뭐 비하하거나 나와는 조금 뭐 이렇게 나는 좀 달라 뭔가 좀 차별을 하는 대상이 예전에는 약간 그 애들이 쓰던 그 단어에서는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면 지금은 결국에 또 타깃이 다른 데로 바뀌어가는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 좀 아니면은 좀 어쨌든 보면 소수자들인 거죠. 사회의 전체적인 소수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배려를 이야기해도 이 책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 장애인에 대한 환경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할 것 아이. 같아요. 장애 교육처럼 뭐 딱 어느 순간에 하는 어느 시기에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때때때 계속. 네,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코너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